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진실을 말해줄까요? 김동식 작가의 미스터리 단편 소설. 평생 한 가지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면. 파친코 머신의 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그 앞에 앉은 최무정의 얼굴은 어둡고 절망적이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 터져라. 제발 터져라. 최무정은 그런 얼굴로 계속 구슬을 튕기고 튕겼다. 망할. 최무정의 돈은 바닥났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 담보로 얻은 빚까지 모두 털렸다. 다 자초한 일이었다. 도박에 손을 댄 이상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처음 이 도박장을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상위 0.1%만 모인다는 이 선상 도박장. 그곳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다. 도박 중독? 생각지도 않았다. 단순히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한 단계 높은 사회를 경험해보고 싶을 뿐이었다. 가져간 돈을 다 쓰면 깨끗이 손을 털겠다고 생각했으며 당연히 자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었다. 자제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100만 원이 몇 억이 되는 마법을 보았다. 자신이 한 달을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누군가는 1분, 10초도 안 되어 마법처럼 벌었다. 심지어 자신마저도 그 마법을 썼다. 가져간 30만 원이 순식간에 3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누구라도 옆에서 봤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30만 원이 300만 원이 되었다면 300만 원은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3천만 원은 또 3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무정의 생각이 그랬다. 그러나 300만 원은 영원이 되었다. 실제 최무정이 잃은 돈은 30만 원이었지만 그가 잃었다고 생각한 돈은 300만 원이었다. 자신의 월급보다도 많은 300만 원을 잃었기에 그냥 좋은 경험했다며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그 생각은 선상 카지노 측도 같은 듯 했다. 그곳에서는 충분히 돈을 융통할 수 있었다. 재산, 담보만 있으면 이자도 합리적이었다. 최무정은 빌린 돈으로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 운이 좋아 한 번에 자신의 월급만큼을 따기도 했다. 그뿐이다. 어차피 그뿐이다. 멈추지 않는 이상 종국에는 잃는 것이 도박이다. 최무정은 멈출 생각이 없었고 결국 모두 잃었다. 저축, 집 보증금, 차, 모든 걸 다. 배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다. 배에서 내려 세상으로 나간다 해도 최무정에게 남은 건 없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나타나 최무정에게 질문을 했다.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난데없는 그 질문에 최무정은 고민했다. 얼마일까? 한 사람의 목숨값이란 얼마일까? 아니, 지금 자신의 목숨값은 얼마일까? 1억? 2억? 어쩌면 3억? 뜻밖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액수는 제법 컸다. 10억. 대충 10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10억? 놀라는 최무정에게 그들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
지구 어딘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단돈 10만 원에 팔리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래도 역시 다 큰 성인. 삶이라는 투자가 들어간 결과인 최무정 씨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매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무정은 솔직히 기뻤다. 자신 따위에게 10억이라는 가격이 붙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게다가 어떤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속 한편에 피어올랐다. 그것은 적중했다. 10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목숨값으로. 어떻습니까? 빌리시겠습니까? 최무정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들을 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내민 가방 속 5만원권 다발들을 보았다.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예, 빌려주십시오. 이봐요, 이봐요. 누군가 흔드는 느낌에 최무정이 잠에서 깨어났다. 눈앞에 돌로 된 높은 천장이 보였다. 여긴.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자 낯선 청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무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청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도 몰라요. 방금 깨어났어요, 저도. 최무정은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며 기억을 떠올렸다. 10억. 10억이 이 손에 있었다. 11억이 되기도 했고 8억이 되기도 했고 15억이 되기도 했다. 그런 10억이 있었다. 있었다. 결국 영원이 되어버린 10억이 있었다. 병신, 병신, 이 병신. 최무정은 괴롭게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때리며 자학했다. 그렇게 한참을 괴로워하던 최무정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특이한 방이었다. 얼핏 보면 감옥 같아 보였다. 창문도 하나 없고 입구라고는 오직 두터운 철문 하나로 가로막힌 감옥. 최무정이 특이하다 생각한 건 이 방의 인테리어였다. 방이 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쪽에는 일반 가정집처럼 장판과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침대도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반대쪽에는 그냥 차가운 동굴 같은 돌바닥과 돌벽이 드러나 있을 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높은 천장의 중앙에는 전등이 매달려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유리로 된 반구형의 감시 카메라가 여럿 설치되어 있었다. 최무정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청년이 말을 걸어왔다. 저는 공치열이라고 해요. 저는 최무정입니다. 아저씨도 팔았죠? 최무정은 말없이 긍정했고 그것으로 둘은 상황 파악을 끝냈다. 깨어나 보니 감옥. 갑작스러운 상황인 게 분명하지만 둘은 쉽게 납득했다. 목숨을 팔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신들의 운명은 그들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둘은 잠깐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예상대로 탈출은 불가능했다. 둘은 유일한 가구인 침대로 가 앉아 대화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무정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장기라도 떼어가려나? 무서웠다.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장기 매매, 암굴 노예, 인체 실험. 그때 공치열이 조금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저씨는 도박으로 들어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처럼 그들이 구입한 목숨만 해도 전 세계에 수천 명이 넘어요. 뭐? 그러니까 그들의 뒤에 있는 진짜 부자들은요. 돈 몇 억 따위는 신경도 안 써요. 그깟 몇 억 벌자고 우리 장기를 떼가겠어요? 그런 부자들은 차라리 그냥 유희를 위해서. 그래요. 유희거리가 필요할 뿐이에요. 저 카메라만 봐도 그렇죠. 최무정은 공치열이 가리킨 감시 카메라를 보고 어쩌면 그의 말대로 자신들이 유희거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목적이 뭐지 그럼? 왜 우리를 여기에? 글쎄요. 둘은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최무정의 머리에 번쩍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평생 한 가지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질문을 했었어. 예? 여기 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했었다고. 평생 무인도에서 한 가지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먹겠냐고. 최무정이 쳐다보자 공치열이 대답했다. 아, 맞아요. 그 질문 저도 받았어요. 그렇지? 역시. 난 치킨이었어. 치킨. 치킨을 외친 최무정이 공치열에게 시선으로 묻자 공치열이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다. 한우 꽃등심. 최무정이 한우 꽃등심에 잠깐 놀랐다가 웃었다. 그럼 그걸 시킬 셈인가 본데? 우리한테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만들려고 그러나? 글쎄요. 모르죠. 그런 걸 왜 시키겠어요? 공치열이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최무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네 말대로 유희겠지. 부자들의 악취미? 실험? 그냥 어떤 유희의 하나겠지. 심각한 얼굴이 된 공치열이 최무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치킨과 한우 꽃등심은 지금 어디 있죠? 최무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머리를 부여잡은 최무정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 분명 어떤 가스 냄새 같은 걸 맡고 기절했었다. 하루가 지난 것인가 생각하며 방 안을 둘러보던 최무정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치열과 낯선 사내 하나를 발견했다. 최무정은 급히 달려가 둘을 흔들어 깨웠다. 이보세요. 치열아. 깨어난 두 사람 중 낯선 사내를 향해 최무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목숨을 팔았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으로 상황 파악은 끝이었다. 잠깐의 대화로 통성명을 끝내고 나서 사내 김나무를 향해 최무정이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마지막에 받은 질문이 기억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산다면? 최무정의 얼굴이 밝아졌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질문을 받고 갇힌 거라면 역시 그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최무정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자 김나무가 말했다. 저는 햄버거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면 햄버거는 어디에? 최무정은 대답을 못했고 김나무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그것은 역시 추정일 뿐이군요. 어쩌면 단순히 가둬두었다가 한 명씩 장기 적출을 위해 끌고 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무정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잠시 대기를 타다가 그 실험을 할 작정인지도 모르고. 한데 김나무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 실험이 어딜 봐서 좋은 쪽입니까? 예? 김나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치킨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생 치킨 하나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야 뭐 물리긴 하겠지만. 김나무는 고개를 흔들며 공치열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한우 꽃등심? 평생 한우 꽃등심만 먹겠다. 평생 치킨, 평생 한우 꽃등심만 먹어서 균형 잡힌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점점 몸은 폐인이 되어갈 것이고 그러다 죽겠죠. 그거야 해보지 않고선. 최무정이 발끈해 반박하려 했지만 김나무가 간단히 되물어 왔다. 물은? 예? 물은 어쩔 겁니까? 물도 없이 평생 생존? 무슨 물 같은 건 당연히 기본으로.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 방 안에 지금 물이 있습니까? 최무정은 할 말을 잃었고 김나무가 쓴웃음을 지었다. 보아하니 어제부터 이 방 안에 갇히신 것 같은데 지금 목마르지 않습니까? 최무정은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맞다. 목말랐다. 배도 고팠지만 무엇보다 목이 말랐다. 그때 공치열이 끼어들었다. 저기 저 돌벽에요. 이슬이 좀 맺히거든요. 공치열이 가리킨 그곳은 반대편 동굴 같은 반쪽이었다. 최무정이 급히 가보자 확실히 돌벽과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 공치열이 고백했다. 많진 않지만 손수건으로 닦고 손수건을 쥐어짜면. 뭐? 그걸 왜 이제 말해줘? 최무정은 당장 손수건을 받아들고 축축한 벽을 훔쳤다. 고개를 위로 젖히고 손수건을 필사적으로 짜내니 물방울이 떨어졌다. 더럽고 말고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천금 같은 물방울이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나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물도 형편없군요. 저도 차라리 그런 얼토당토하는 실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러분에겐 괴로운 일일 겁니다. 치킨과 한우 꽃등심으로는 말입니다. 야채와 단백질, 탄수화물의 균형이 잡힌 햄버거가 생존에 유리합니다. 최무정과 공치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거기에 김나무가 덧붙였다. 물론 가장 현실적인 건 그런 실험을 할 생각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음식도 지급해주지 않았을 테고. 묵묵히 듣던 최무정은 이를 악물며 반박했다.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셋 모두에게, 그것도 이곳에 갇히기 직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실험입니다. 분명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치킨과 꽃등심으로는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한 방에 가둔 거겠죠. 아마 오늘 안에 음식들이 지급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절대 장기 적출 따위가 아닐 거라고요. 최무정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정말로 간절하게 희망을 가지고 싶었다. 다음 날 또 한 사람이 방 안에 늘었다. 정재준이라는 사내였다. 그가 평생 먹겠다던 음식은 저는 귤을 좋아해서 그냥 귤이라고 말했는데. 최무정은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귤? 귤이라니. 귤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반면 김나무의 생각은 달랐다. 무정 씨의 말대로 그 부자들이 우리를 실험하는 것으로 유희를 즐긴다고 칩시다. 그럼 귤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우꽃 등심, 치킨, 햄버거, 귤의 그 엄청난 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귤이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끼리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김나무의 말대로 귤은 소중했다. 정말로 이 방 안에서 함께 실험에 들어간다면 말이다. 한데 최무정의 마음은 어제보다는 조금 식어 있었다. 일단 몸이 괴로웠다. 벌써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겨우 돌벽에 이슬이나 핥고 있을 뿐. 이렇게 방치해둘 리가 없어. 그런 실험을 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우릴 방치해둘 리가 없을 거라고. 애써 되뇌었지만 최무정은 점점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다. 다음 날 5번째로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임여우라는 여자였다. 이미 방 안에서 며칠을 굶은 사람들은 지쳤고 희망도 없었지만 의례적으로 물었다. 이곳에 오기 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예? 아, 맞아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라면이라고 대답했는데요. 라면? 훌륭하군요.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이 훌륭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두었다는 생각은 옅어진 상태였다. 어제 정재준이 감시 카메라를 보며 꺼낸 말이 컸다. 부자들의 유의라고요? 유의를 위해서라면 어쩌면 그냥 단순히 굶어 죽는 모습을 구경하려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이 옳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 실험을 할 생각이라면 왜 실험 전에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해주지 않는 걸까? 그럴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갇힌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을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에 사람들만 가둬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뻔하지 않은가? 그 모습을 구경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자극적일까? 심지어는 일부러 하루씩 시간차를 두고 사람을 가뒀다. 보름 굶은 사람과 하루도 굶지 않은 사람이 같은 방에 갇힌다면 얼마나 그림이 흥미진진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정재준의 말이 정답 같았다. 그래서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 사정을 다 들은 임여우가 활기차게 말했다. 그래도 역시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구상하는 멤버를 모으고 있는 시간일지도요. 이제 막 들어온 임여우는 굶어 죽는 지옥도보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었다. 남자들은 시큰둥했다. 배가 고팠고 지쳤고 두려웠다. 6번째도 여자군. 홍해와 그녀가 선택한 음식은 비빔밥이었다.
그게 무엇이든 남은 사람들에겐 상관없었다. 어차피 다 그림의 떡이다. 곧 모든 사정을 들은 홍해와는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 질렀다. 굶어 죽는다고요? 싫어.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건 싫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그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왜 질문을 했겠어? 맞잖아요. 홍해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를 질러댔고 그것은 최무정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오랫동안 굶은 그는 그녀의 말이 짜증날 뿐이었다. 닥쳐요 좀. 실험이면 치킨 쪼가리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준 게 없었다고. 그냥 죽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여기서 굶어 죽으라는 거라고. 굶어 죽기 싫으면 아등바등 무슨 짓이라도 하라는 것이고. 벽을 핥고 오줌도 받아먹고 똥을 뒤적거리고 그 더러운 모습을 구경하며 낄낄대겠다는 거라고 그 새끼들은. 최무정의 절규에 홍해와는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고 임여우가 그 옆에 붙어서 위로했다.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임여우는 최무정을 쏘아보았다. 아직 모른다고요.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웃기고 있네. 다 그 새끼들의 농간이야. 당신도 내일이면 저 카메라 앞에서 우리처럼 오줌을 받아먹게 될걸? 아니에요. 곧 실험을 할 거라고요. 7명, 아니 최소 10명이 채워졌을 때. 그때까지 못 버틴다고 빌어먹을. 그때 옆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김나무가 이죽거리며 끼어들었다. 아가씨들이 지금 무슨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지 알겠는데 말입니다. 진실을 말해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까요? 식인입니다. 식인. 두 여인의 몸이 놀라 굳었다. 뿐만 아니라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의 몸도 굳었다. 김나무는 계속해서 말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식인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식인은 일어날 텐데 그럼 누가 희생될까? 나는 아니어야 하는데 지금 다들 그깟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나무는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에게 반박할 수 있는 남자들은 없었다. 여자들이 무어라 반박하려 나설 때 김나무가 먼저 말했다.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인이 과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 아니면 강제로 이루어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 굶어 죽으면 그 시체를 먹을까? 아니면 강제로 누구 하나를 죽여서 먹게 될까? 당신들은 괜찮겠죠. 아직 견딜만 하니까. 하지만 초반에 들어온 우리는 지금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이 머릿속이 복잡해서 터질 것만 같단 말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그냥 내가 굶어 죽는 것 아닐까? 그러기 전에 식인 이야기를 꺼내서 제비 뽑기로라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들이 동의해 줄까? 아직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냥 기다리면 어차피 우리 중 누군가가 죽어서 그 시체를 먹으면 되는데. 아니, 뭘 먹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홍해화가 말도 안 된다며 외치려 했지만 김나무가 차갑게 쏘아보며 말을 끊었다. 인간은 합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간이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배가 고파지면, 우리처럼 지치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닥치면, 눈앞에 시체가 생기면 그땐 합니다. 살고 싶으니까.
방 안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누구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갇힌 지 하루라도 오래된 사람들은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고, 이제 막 들어온 여인들은 그의 말에 압도되었다. 김나무가 그들 모두에게 물었다. 그럼 여러분은 누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굶어 죽지 않으려면 식인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질문이었고,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운 질문이었다. 그때였다. 한 사람의 정적을 깨는 목소리에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공치열이었다. 이거 실험 맞아요. 모두가 공치열을 돌아보았다. 실험이 맞다고? 무슨 말이지? 희망을 가지란 말인가? 그걸 왜 공치열의 입에서? 가장 방 안에 오래 있었던 공치열이? 순간 최무정의 눈이 번쩍했다. 그러고 보니 공치열은 자신이 깨어나기도 전에 이 방에 원래부터 있었다. 잠깐, 공치열이 너 무언가 아는 거냐? 그렇지, 맞지? 방 안에 모두가 놀라 커진 눈으로 공치열을 돌아보았다. 그는 우물쭈물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 실험이에요. 일순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얼굴이 되었다. 제 실험?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곧 공치열이 괴로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질문에 한우 꽃등심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대답한 건 망설이던 공치열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방 안의 모두가 멍청한 얼굴로 공치열을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침묵이 방 안을 메웠다. 겨우 정신을 차린 최무정이 떠듬떠듬 물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공치열은 그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설명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외로워서요. 평생 한 가지 음식이 주어진다 해도 외로워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만약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럼 외로워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 대답을 하면서 저는 제가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다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정말 멍청했어요. 설마 진짜 매일 사람을 먹으라고 넣어줄 줄은. 공치열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거렸다.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이 새끼야. 최무정이 달려들어 공치열의 멱살을 붙잡았다. 너 때문에 이 상황이 너 때문이라고. 우리가 모두 네 식사로 제공된 거라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공치열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사과했다. 최무정은 쌍욕을 내뱉으며 공치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방 안의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다. 곧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공치열을 욕하는 소리, 주먹질 소리, 비명, 울음소리. 방 안에 한바탕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한풀이 같은 그 시간이 지나간 뒤 최무정이 공치열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 새끼를 먹읍시다. 우리가 만약 식인을 해야 한다면 저 새끼를 먹자고요. 이 사건의 원흉인 저 새끼를. 안 돼.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공치열은 두려움에 빌었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대부분 최무정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다. 한데 그때 김나무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를 죽여선 안 됩니다. 뭐라고? 최무정이 황당한 얼굴로 돌아보자 김나무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모두가 죽어도 그는 절대 죽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까? 뭔 개소리를? 그가 죽으면 더 이상 그의 식사가 지급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이 방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두가 굳었다. 그가 죽어서 그의 실험이 중단되면 그에게 제공되는 식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방에서 우리들끼리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식인하며 버티다가 끝내는 다 죽겠죠. 하지만 공치열만 살아있다면 그럼 식사는 계속 제공됩니다. 그의 실험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김나무의 표현에 사람들의 몸이 떨렸지만 그뿐이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냉정하게 머리를 굴려보면 그의 말이 맞았다. 공치열을 노려보는 최무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놈만은 지켜야 한다고? 이 사건의 원흉인 저놈을? 그때 임요호가 나섰다.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공치열이 죽어서 실험이 중단된다면 우리 모두를 꺼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야. 모두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공치열에게 향했다. 겁에 질린 공치열이 떨 때 김나무가 고개를 흔들었다.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릴 공치열의 식사라는 개념으로 이곳에 넣었습니다. 소모품으로 써버렸단 뜻이죠. 그건 모르는 일이야. 이런 끔찍한 실험을 유일합시고 즐기려는 그들 입장에서 우리 목숨이 소중할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이 가진 수천 개의 목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실험이 망쳐진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굶어 죽는 모습을 구경하기 쪽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도 저 카메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김나무의 말은 모두 현실성 있게 다가왔다. 그래도 임여우는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죠. 10억짜리 몸값이라고요. 그냥 죽이기엔 아깝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식인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요. 여기에 갇혀서 평생 식인을 하면서 살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모두가 공감하는 심정이었다. 그녀의 말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한데 그때 공치열이 다급하게 외쳤다. 잠깐만요. 평생이 아니에요. 평생이 아니라고요. 뭐? 1년. 그들이 그랬다고요. 실험은 1년이라고.
무슨 개소리야 그게? 최무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 타이밍에 그런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치열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공치열은 간절했다. 정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은 재밌겠다며 처음 들어보는 답변이라고 그런 거라면 1년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다고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김나무가 그랬다. 확실히 아무리 가진 목숨이 많아도 1년이면 365명인데 만약 평생이라면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 실험이 평생 흥미로울지도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최무정은 절대 믿지 않았다. 개소리. 너 이 새끼,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웃기지 마 이 새끼야. 최무정이 다시 공치열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김나무가 중재했다. 잠깐만. 일단 상황 정리 좀 합시다. 김나무가 모두를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가 현재 가장 이성적이었다. 일단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식인을 하며 버텨보느냐, 공치열을 죽이고 풀어주기를 기대하느냐. 절대 식인은 싫다고요. 임여우가 바로 소리쳤지만 김나무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그럼 죽는 것은 좋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김나무가 고개를 저었다.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막상 죽음 앞에 닥쳐보지 않는 이상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임여우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말하려다가 입술을 깨물며 관두었다. 김나무는 그런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모두를 향해 말했다. 만약 우리가 식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공치열의 말이 사실이라면 1년 뒤에는 풀려날지도 모르죠. 정말이에요. 퍽이나. 공치열의 외침에 최무정이 콧방귀를 뀌었지만 김나무는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결국 식인을 결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목숨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치열을 죽여서 실험을 중단시킬 경우 이쪽은 도박입니다. 이대로 이곳에 갇혀서 다 굶어 죽던가 혹은 이 방에서 꺼내지던가 최소한 그들이 우리 목숨값 10억이 아깝다면 다른 곳에 쓰겠죠. 그리고 김나무는 임여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도박이 실패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당신도 공치열의 시체를 먹어야 합니다. 그때도 절대 식인만은 하기 싫다면 당신이 먼저 굶어 죽게 될 테고 우리는 당신을 먹을 겁니다. 임여우의 눈이 흔들렸다. 김나무는 마지막으로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하루만 생각해보고 내일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의 마지막 말에 결국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모두의 머릿속이 복잡한 밤이 지나갔다. 7번째도 여자군. 한 명만 더 있으면 1대1 미팅이라도 하겠네. 아직 잠들어 있는 여인을 보며 최무정이 농을 던졌다. 긴장된 아침이었다. 곧 모두가 깨어났고 새로 들어온 장진주에게
모든 설명이 이루어졌다. 장진주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방 안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진 않았다. 결국 따로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고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이윽고 김나무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지금 괴롭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두 괴로웠다. 특히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실했다. 그럼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나무는 사람들을 방의 중앙으로 모았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된 침대 쪽과 그냥 동굴 상태인 반대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 보니 저 동굴 쪽은 공치열의 식사를 위한 장소였겠군요. 수면가스로 재운 뒤 먹다 남은 시체는 알아서 수거할 생각이었겠죠. 사람들은 새삼 서늘함을 느꼈다. 김나무는 마침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럼 공치열을 죽이지 말고 식인으로 1년만 버텨보자는 분은 저 돌바닥 쪽으로 가고 반대로 공치열을 죽여서 실험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분은 저 침대 쪽으로 갑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임여우가 침대 쪽으로 향했다. 흠칫 놀란 공치열은 덜덜 떨면서 돌바닥 쪽으로 향했다. 1대1의 상황. 그때 셋째 날에 들어온 정재준이 돌바닥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운이 좋아 이곳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오히려 장기 적출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의 말에 사람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의 목숨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사람들 사이에 잠깐의 동요가 일어났지만 곧 홍해화가 침대 쪽으로 향했다. 그래도 절대 식인 따위는 하기 싫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오늘 들어온 장진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상황은 3대2. 공치열을 죽여서 실험을 중단시키자는 쪽이 강세였다. 그때 김나무가 공치열 쪽으로 향했다. 시기는 싫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3대3. 6명의 시선이 마지막 열쇠를 쥔 한 사람에게로 몰렸다. 최무정이다. 최무정은 갈등했다. 마음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식인.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더라도 식인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평생 이런 곳에 갇혀서 식인으로 목숨을 연명하다니. 그런 삶에 의미가 있을까? 운이 좋으면 1년이라지만 공치열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공치열을 죽이는 것은 실험이 중단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꺼내줄까? 장담할 수 없다. 그건 도박이다. 만약 꺼내주지 않으면? 그럼 어차피 남은 사람들끼리 식인을 해야 하고 결국엔 다 죽는다. 죽음. 사람들은 갈등하는 최무정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약속이나 한 듯이 누구 하나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최무정은 이제 원론적인 생각에까지 접어들어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도박만 아니었어도 10억 따위에 나를 팔아넘기지만 않았어도. 한숨이 나왔다. 눈물이 나왔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화의 대상 중에는 공치열도 있었다. 저 새끼만 아니었어도
공치열의 얼굴이 불안해졌다. 최무정은 매섭게 그를 일별하고 심각한 얼굴로 양쪽을 번갈아 보았다. 빌어먹을. 식인으로 1년만 견뎌보느냐, 공치열을 죽이는 도박을 해보느냐, 식인이냐, 도박이냐. 미친 듯이 갈등하고 최무정은 끝내 눈을 질끈 감았다. 드디어 그의 발걸음이 움직였다. 그가 향한 곳은 안 돼. 공치열을 죽이는 침대 쪽이었다. 최무정은 짧은 말로 모든 설명을 대신했다. 도박은 끊을 수가 없구나. 공치열이 절망의 소리를 내었다. 안 돼, 안 돼. 김나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다.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치열의 실험을 멈춥니다. 공치열의 얼굴이 다급해졌고 모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공치열의 시신이 차가운 돌바닥 한쪽에 놓여 있었다. 침대 쪽에 모인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공치열의 끔찍했던 죽음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만들었다. 과연 그들이 내보내줄까? 실험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우리들을 꺼내줄까? 아니면 그대로 우리들을 이 방에 폐기할까? 끝내 공치열의 시체를 뜯어먹고 우리들끼리 잡아먹는 모습을 저 감시 카메라로 구경할까?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도박이었다. 최무정은 바닥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면서 제발 이번 도박만큼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아침에 눈을 뜬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공치열의 실험은 중단되었다. 새로운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 안이었다. 꺼내지지 않았다. 도박은 실패였다. 그 대신 치킨. 최무정의 앞에 치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공치열의 실험은 확실히 중단되었다. 대신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최무정의 실험이 말이다. 눈앞에 치킨 하나를 바라보며 최무정은 생각했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저 치킨 한 마리가 과연 자신의 목숨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 길지 않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결코 길지 않으리란 예감이.